네, 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면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경제 검색하시면요. 저희 거 볼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밴드 기사 보면서 같이 시작해 볼까요? 안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판 수출 개선, 백신 맞고 경제 회복 이끈다. 증가율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죠. 그래프를 보시면 1월에 431억 달러였는데 12월에는 514억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매월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한국 수출이 참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1월에서 12월 합계로는요. 5,128억 달러나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구경민 기자가 취재했어요. 배달 폭발에 웃은 제지업계, 세외에도 호실적 이어질까?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배달이 잘 됨으로써 제지업계가 호황이라는 얘긴데요. 제지업, 제지업을 많이 하는 깨끗한 나라하고 한솔제지 같은 곳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있잖아요. 무림 PMP나 그런 기업들은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산업용지나 아니면은 저희 그 학습 교재에 사용하는 용지들을 주로 하는 인쇄 특수 용지 업체 있죠? 그곳은 참 안 좋았다고 하네요. 한솔제지는요, 한번 실적을 볼까요? 국내 제지업계 대표 주자인 한솔제지인데요. 실적 컨센서스가 매출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1천억 원 정도입니다. 2019년에는 대비해서 21%나 늘어난 수치고요. 올해 예상한 수준이 각 1조 4,600억 원, 1,15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적 컨센서스 예상치를 거의 다 달성했네요. 현대차증권은 한솔제지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영향 외에도 제지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과 함께 최근 유망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산업용지의 양호한 실적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에서 한솔제지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이버 금융이나 네이버 증권에서 보시면 더 좋고요. 시가총액이요. 3,200억입니다. 회사의 가치가 3,200억인데 매출액은 1조 6천억이나 되고요. 영업이익은 1,3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800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시총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800억이니까요. 5년만 투자하면 원금 이상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니까 투자할 만 하겠네요. 한솔제지 기대해 볼 만 하겠습니다. PBR도 0.5라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0.5로 반 정도 저평가돼 있다고 보니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정봉 기자가 취재했어요. 삼성전자 여전히 저평가라고 하네요. 아직도 계속 톱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PER이라고 하죠. 순이익을 몇 년 만에 몇 년을 벌어야 시가총액 회사의 가치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15년입니다. 마이크론은 19년이고요. TSMC는 24년이고요. 애플은 34년입니다. 삼성전자는 15년만 벌면 되니까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확실하네요. 현대차를 보실까요? 현대차는 8.8년입니다. GM이 7년이고요. 도요타가 14년이고 테슬라가 171년입니다. 현대차도 저평가되어 있는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GM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현대차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네요. 신찬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벤타 VR, 2년간 VR 1500편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VR 기계 써보셨나요?
저는 VR로 많이 써봤는데요. 약간 어지러움증이 있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VR 게임도 하면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건대 입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가면은 VR 테마파크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벤타 VR은요, 이름처럼 VR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LG U 플러스에 투자를 받아 만든 차은우 영상, 세계 불꽃 축제 등 이 회사가 지난 2년간 만든 VR 콘텐츠는 1,500편이 넘는다고 하네요.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VR로 세계 여행도 떠나보고 많은 공연을 관람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VR 기업에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VR 기업들은 대표적인 것이 덱스터라고 VR을 생산하고 제작하는 기업이 있죠. 컨텐츠를 제작하고요. 용역을 받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과 함께 제작사이기도 하죠. 다음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어요. 번개대출, SKT 카드 서비스, 종합 핀테크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금융지주랑 SK텔레콤이 같이 만든 회사인데요. 핑크라고 하죠. 하나금융그룹과 통신사 SK텔레콤이 지분을 절반씩 소유한 합작사인데 다양한 금융사와 손잡으며 상품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핑크는 다른 금융기관 상품이 고객 친화적이거나 가치 있다고 판단하며 손을 잡는다며 그렇다고 양모기업과 관계를 단절하진 않지만 협력 상품을 통해 핀테크 기업으로서 중립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금융지주의 핀테크 전략이 재밌네요. SK텔레콤과 같이 핀테크 전략을 해나가면서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도 판단됩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한번 하나금융지주를 쳐볼까요? 네, 하나금융지주 네이버 금융이나 네이버 증권에서 한번 치면 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서 그냥 하나금융지주를 검색해도요, 밑에 아마 주가표가 나올 겁니다. 네, 시총이 10조고요. 재무적인 숫자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4년이면 원금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PER 지수가 4인데요. 역시 저평가가 돼 있네요. 금융지주치고는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스페셜 리포트 삼성 9명, 포스코 6명, 시가총액 증가 기업.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내용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요, 지난해 시가총액이 43%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30%고요. SK는 32%입니다. LG그룹은 65%입니다. 제가 지금 그룹 전체 상장 시가총액 다 더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스코는 23%고요. 하나는 51%입니다. 네, 이 시가총액이 올라갔던 기업들은요, CEO들 비롯해서 인사를 보면 많이 승진을 했다고 하네요. 승진자 72%가 4대 그룹소 나왔고요. 시가총액이 쪼그라든 GS 현대중공업 신세계는요, 승진자가 0명이라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어요. 대기업 CEO의 자격, 현대차 글로벌 전략. 네. CEO의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대그룹 인사 담당자가 뽑은 가장 중요한 CEO들의 자질로는요, 바로 따당 그걸 뽑았다고 합니다. 전략적 사고 가장 중요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요,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0대 그룹 대표 나이를 한번 볼게요. 삼성그룹은요, 58.5세입니다. 현대는 59.4세, LG는 59.6세. 가장 젊어 보이는 것이 신세계가 56.7세네요. 네. 여러분들 59세 되시면 대기업 CEO도 한번 해보십시오. 빨라지는 ESG 시계, 삼성전자, 현대차, 초비상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ESG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E는 environment, 환경이고요. S는 social이라고요. 그 사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G는 가버넌스라고 지배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신경 쓰는 회사가 앞으로 성공한다고 하죠. 그런데 삼성전자, 현대차는요,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물, 폐기물 배출량 정도였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2017년 대비 2019년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아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화이팅 해야겠습니다. 오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가 탄생 선지, 100년 만에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진주에 있는 지수초등학교는 걸쭉한 CEO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한번 놀러가 보시는 것도 아이들 교육에 참 좋겠네요. 가면 금성에 지금은 골드스타 GS그룹이 됐죠. 구인의 창업주가 있고요. 삼성 이병철 창업주가 있고요. 효성 조홍재 창업주가 있습니다. 네, 이들한테 많이 배울 것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문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이 대단하네요.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배달비의 민족이래요. 너무 슬퍼요. 내일부터 배달 요금 올릴게요. 이게 새해 인사라니. 정말 자영업자들 가슴 무너지겠어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음식을 팔아도 배달비로 더 나가게 됐다고 하소연한답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광고료와 중개수수료를 내고 매달 대행업체에 배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배달앱에서 17,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음식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3,800원에 불과하다고 해요. 여기에 배달비가 추가로 인생되면 마진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정말 너무 슬픈데요. 자영업자들 그래도 힘내십시오. 점점 좋은 소식이 기다리기도 하고 경기도나 지금 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수수료가 또 더 적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동심자각, 시장을 보는 스냅샷 맞을 걸까? 김보리 기자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스냅샷 많이 아시죠? 스냅샷은요, 저도 많이 쓰는데 갤럭시 노트 같은 곳에서 사진을 이렇게 탁 찍는 겁니다. 사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션 피처라는 게 있는데요. 동영상이죠. 동영상으로 보면 다르게 세상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온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스냅샷으로 봤을 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모션 픽처 동영상으로 보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공정위의 판단이 2012년 당시 보다폰과 윌드 웰러스와 패착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와의 합병을 금지했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보면 그 둘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0%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과점 형태가 돼서 독점이 될 우려가 있지만 이를 동영상으로 보면 미래까지 보기 때문에 미래까지 연결되는 사진으로 보면 절대 이거는 독과점이 아니고 과점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이걸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빅리거 김하성, 커셔 불려 넘어라. 김하성은 4년간, 김하성 아시죠? 야구 선수인데요. 저는 뭐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것 같아요. 4년간 304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약금 400만 달러, 바이아웃 옵션 2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고요. 연봉은 2020년 4년부터 400만, 500만, 600만, 700만 달러씩 받습니다. 타석수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합치면요. 3,200만 달러, 348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단은요. 통역, 영어 수업, 연간 8장의 비즈니스 항복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김하성 선수 성공했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꼭 여기서도 국위선양하시기 바랍니다. 조윤희 기자가 취재했어요. 흥행가도 달리는 중국의 CJ 로킷 매각. 현지 대기업 경쟁 불붙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CJ 대한통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택배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네이버와 합작 회사를 하면서
협력하면서 많은 택배 물량을 소화하고 있기도 하죠. 현재 지금 중국의 인베스트먼트 뱅킹 IB라고 하는데요. 투자은행에 따르면 CJ 로킨의 예상 거래 가격을 11억 달러, 1조 2천억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여기에 지분 절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6천억 정도 되겠죠. 경영권까지 합치면 8천억, 9천억 정도 될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백신의 유통 관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CJ 로킨과 같은 콜드체인 그룹의 몸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CJ 로킨은 어떤 그룹이냐면요. 요새 콜드체인 아시죠? 콜드체인은 백신을 옮길 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낮은 온도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체인을 얘기하는데요. 체인이라고 하면 공급 사슬을 얘기할 수 있겠죠. 차량 수가요, 400대나 되고요. 물류 창고가 32만 평이나 있습니다. 파트너선은 마즈그룹, 펩시코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학 제품 운송도 한답니다. 260대나 있고요. 일반 택배업도 하고요. 800대가 있고, 물류 창고는 50만 평. 파트너선 지멘스, 로레알 등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를 매각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CJ는 여기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아마 CJ 대한통운의 부채를 갚는데, 빚을 갚는데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스템 창호라고 아시나요? 최첨단 기술의 창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LG 하우시스랑 이건 창호, 이 두 군데가 2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 둘의 성장력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3천억 원이나 되는 시장이라고 하네요.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어요. 코로나의 면세점 매출 곤두박질, 1년 새 10조나 증발했다고 하네요. 면세점 운영하시는 분들 참 힘든 시기인데요. 면세점 매출 추이를 볼까요? 2019년에 얼마나 됐냐면요.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588천 24조 8천억이나 됐던 매출이 2020년에 반토막 조금 넘었습니다. 14조 3,200억. 어떡하죠?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문까지 닫은 면세점권도 있고요. 절반가량 반토막이 났는데 그냥 버티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빅3의 실적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잘 되면 좋겠는데 올해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백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번가 아마존, 네이버 쇼핑, CJ 연합, 판 키우는 강자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이버랑 CJ가 손을 잡았다고요. 손에 손 잡고 검색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불과 수년 만에 국내 최강 자리에 오른 네이버 쇼핑도 CJ 그룹과의 연합 전선을 구축했어요. 지난해 10월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상호 교환하기로 한 양사는 이커머스 혁신을 위한 풀필먼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풀필먼트는요, 뭐냐면 배송에 관한 모든 거를 그냥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하쇼. 배송에 가는 건 다 해드릴게요. 이 내용입니다. 아울러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내보다는 글로벌 진출을 중점에 두고 있는데요. 일본에도 진출할 것 같죠. 네이버 쇼핑이 이제 일본에도 상륙을 해서 잘 될 수도 있죠. 밝힌 만큼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물류 혁신과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CJ 대한통운과 네이버 쇼핑은 지난해 말부터 택배 알림을 네이버의 톡톡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고요. 네이버 쇼핑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CJ 대한통운을 통해 상품을 받아보는 모든 이용자는 네이버 알림을 통해 택배 운송장 조회나 배송 현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아까 CJ 로킨 매각도 있다고 했죠. 여러 가지 매수 포인트가 있네요. 오지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LG 상소문품 이달 공개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저는 하나밖에 소개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대요. LG 롤러블 폰이라고 하는데요. LG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롤러블 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는데요. 롤러블 폰은요, 말려있던 디스플레이를 펼쳐서 사용하는 새로운 컴팩트 기계 형태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공개된 에뮬레이터,
장치 특성을 복사하거나 똑같이 실행하도록 설계된 장치에 따르면요, 롤러블폰은 화면을 펼치기 전 6.8m 크기, 8인치 크기에서요, 펼치면 7.4인치까지 화면이 확대돼요. 이날 열리는 CES에서 실제 제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롤러블은 TV에도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LG의 올해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노희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작년 50만 대 인도 4분기 역대 최다. 여기 인도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가 아닙니다. 판매를 얘기합니다. 4분기에 정말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테슬라 앞으로 점점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요. 테슬라하고 아마존 주가 오른 걸로 합쳐가지고 양쪽에 그 창업자들의 지분 가치 상승을 합치면요, 139개국 국내 총생산을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이들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부호들의 재산은 1조 달러, 1088조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세요. 남의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알파군의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매일 들어주세요. 오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 맘먹는 신공룡 플랫폼 뜬다. 가파가 뭔지 아세요? 가파는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기업들 공룡 플랫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플이 여기서는 좀 다시 한번 확장해 나갈 것 같아요. 애플은 2020년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에 나서고요. 애플은 그간 구축한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제를 탑재하는 플랫폼을 전기차로 확대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애플의 앞날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기사를 읽어보면요, 다른 회사 기사들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죠.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온오프 현실 가상 오가는 신한류 르네상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성과가 눈부신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에 애니메이션 핑크퐁 아기상어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몇 건인 줄 아세요? 아기상어 그 노래 아시죠? 72건을 넘겼어요. 72억 건. 역대 조회수 1위입니다. 굉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유튜브 노래라고 하죠. 스위트홈, 킹덤2 등의 드라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꺼져 있던 한류의 불꽃을 다시 되살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류의 열풍이요, 앞으로는 더 강해질 거라고 하니까요, 더 기대가 됩니다. 조지원 기자가 취재했어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긍정적, 국가 간 경기 회복 불균형이 문제라고 하네요.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행이 선정한 2021년 세계경제 좌우할 7대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 아시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고요. 두 번째는 바이노믹스 본격화.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이코노믹이 어떻게, 이들의 정책이 어떻게 될 거가, 그런 게 관심사고요. 3번이요.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 중국은요, 지금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경기 부양하면서 수출도 같이 부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4번은요, 글로벌 패권 경쟁 상시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 지금도 심한데요. 어떻게 될지 가시밭을 걷는 기분이죠. 5번, 유럽 내 경제 불균형, 정치 갈등 심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내에는요, 빈부의 격차도 지고요, 나라들도요, 서로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정치 갈등이 점점 심해져요. 브렉시트 아시죠? 영국도 탈출할 정도였다니까요. 6번, 글로벌 경기 회복 불균형. 네, 빨리 회복하는 나라들은요, 백신 개발과 함께 금방 될 텐데, 백신 접종 못 받고 그런 나라들은요,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7번,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기후변화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ESG 있죠.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대응이 점점 세지면요, 우리나라는 사실 좀 불리할 수 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최수문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트럼프 대면
대못받기 공세에 중국 반격 예고 속 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미국의 싸움,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초반에 미국의 3대 무역 쟁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뭐냐면요. 1번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퇴출 등 미국의 제재 확대. 2번이요. 틱톡. 틱톡은 중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중국 사람을 만든 짧은 동영상 유튜브입니다. 3번 명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재판. 네, 어떻게 될지 정말 벌써부터 막 우려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래도 작년도 잘 견디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번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를 들으신다면 좋은 기회도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밴드에서요, 알파균 검색하시고 오늘 뉴스 한 번 더 보시고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경제 검색하시고 매일매일 저희 방송 들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저희 밴드 회원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모두 여러분들의 성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